안녕하세요. 오늘 요청하신 대로 소방시설 점검 관리 매뉴얼 그 1권 1장 14절이죠. 네, 맞습니다.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용을 통째로 외워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핵심만 딱딱 뽑아서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는 이름 그대로 고체 화합물이 연소하면서 아주 미세한 에어로졸 입자를 만들거든요. 네네. 바로 이 입자가 화재의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화학적으로요.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부촉매 효과예요. 이걸 통한 화학적 소화, 물리적인 냉각이나 질식 효과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건 이 화학적 억제 작용인 거죠. 부촉매 효과, 연쇄 반응 차단, 이게 핵심이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설비의 장점, 또 단점, 이런 것도 명확히 알아두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암기할 때도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네. 우선 장점부터 보면요. 소화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성능이요? 네. 그리고 가스계 소화 설비처럼 뿌리고 나서 잔여물이 거의 안 남아요. 그래서 청소하기 편하고 또 오존층 파괴 지수나 지구 온난화 지수 이런 게 낮아서 환경적으로도 좀 유리하고요. 친환경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가 안 통하니까 통신실,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 곳에 쓰기 좋죠. 전기 설비가 많은 곳. 네. 근데 단점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게 에어로졸 만들 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고열이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많이 퍼지고요. 만약에 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과압 문제죠. 과압. 네. 또 방출되면 에어로졸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실제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런 위험성을 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을 들어보니까 어떤 곳에 써야 할지 또 조심해야 할지가 딱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암기의 핵심, 설치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네. 우선 그 에어로졸 만드는 발생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발생기요. 그건 일단 반드시 형식 승인이랑 성능 인증 받은 제품만 써야 합니다. 기본이죠. 형식 승인, 성능 인증. 오케이. 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아까 말한 그 고열 때문에 주변에 불 붙기 쉬운 거랑은 충분히 거리를 둬야 하고요. 거리 확보. 네. 그리고 습기나 부식 걱정 없고 나중에 점검하기 편한 곳에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구역에는 같은 회사, 같은 모델, 같은 크기의 발생기를 써야 돼요. 동일 제품으로 통일. 왜죠? 성능을 균일하게 내기 위해서죠. 알겠습니다. 형식 승인, 성능 인증, 가연물과 거리 확보, 점검 용이, 동일 제품 설치.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약제양 계산이요. 이거 공식 있을 텐데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필수 암기사항이죠. 자, 필요한 소화 약제의 질량 이걸 M이라고 하면요. 단위는 그램, M은 D 곱하기 V 이렇게 계산해요. M은 D 곱하기 V. V는 최적일 거고 D는 뭐죠? 네, V는 방호구역 최적 세제곱미터 맞고요. D가 바로 설계 밀도, 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 D를 구하는 게 또 중요해요. 어떻게 구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소화 밀도라는 값이 있어요.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불이 꺼진다 하는 값인데 여기에 안전율 1.3을 곱합니다. 안전율 1.3. 네, 그래서 D콜 소화 밀도 곱하기 1.3. 이 1.3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약간 누설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유를 두는 거죠. 그렇군요. 공식 M 이퀄 D 곱하기 V랑 D 이퀄 소화밀도 곱하기 1.3, 안전율 1.3까지. 설명 들으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요. 꼭 외워두겠습니다. 작동은 어떻게 시키나요? 기준이 있겠죠? 네, 화재 감지가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데 기계식 아니면 전기식으로 작동해요. 여기서 또 암기할 숫자가 나옵니다. 네. 일단 작동이 시작되면 1분 안에 설계 밀도의 95% 이상이 방호구역 전체에 골고루 퍼져야 해요. 1분 안에 95%? 와, 빠르네요. 그렇죠. 불은 초기에 잡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방출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스위치, 방출 지연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거 꼭 설치해야 하고요.
대피 시간 벌어야 하니까요. 1분 내에 95% 이상 방출, 그리고 방출 지연 스위치 설치 의무. 이것도 중요 기준이네요. 또 있나요? 기억해야 할 기준? 방호구역에 뭐 문이나 창문 같은 열린 부분, 개구부라고 하죠. 네, 개구부. 약재 뿌리기 전에 자동으로 딱 닫혀야 하고요. 환풍기 같은 환기 장치도 멈춰야 약재 농도가 유지가 되겠죠. 아, 그렇죠. 농도 유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과압 문제 때문에 압력을 빼주는 배출구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선은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준 따라간다는 거, 내화 내열 배선 쓰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정말 암기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정리하면 고체 태워서 에어로졸 만들고 주된 소화 원리는 부촉매 효과. 그렇죠. 화학적 억제. 네. 그리고 약재량 계산 공식 M=, D 곱하기 V. 여기서 D는 소화 밀도 곱하기 1.3이라는 거. 그리고 작동 기준으로는 1분 안에 95% 이상 방출해야 한다는 거. 이 포인트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분명 효과는 좋은 설비인데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게 그 고열하고 미세 입자 문제죠. 네, 아까 단점에서 나왔던. 네, 그래서 뭐랄까, 이 설비가 특정 공간, 예를 들면 사람이 아주 많거나 엄청 정밀한 기기가 있는 곳에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 볼 만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학습하고 또 암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